그 단점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 생산성이 자본주의와 비교하면 낮을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는 인간이 죽든 발로 죽이든 저 새끼가 자살하든 간에 모가지를 쥐고 막 쥐 짜가지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낸 게 자본주의니까.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인간을 먼저 존중하잖아요. 인간 존중 사회인데 어떻게 자본주의 이런 악랄한 악마 같은 사회하고 경쟁할 같이 붙이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한테는 물어봤을 때 그런 악랄한 자본주의가 좋으냐, 응? 이런 인간 존중하는 사회주의가 좋겠냐 하면은 양심적으로 다 사회주의를 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교육을 받아가 그런 답을 못하는 거지. 자유나 인권이 다소 제약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진정 제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북한의 주민들이 모두 스스로 자발적으로 북한 주체 사상, 인민 중심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일부 그것도 깡패가 있고 범죄자가 있으니까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유 인권이 제약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사상 교육을 받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그 남을 돌보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대가 같이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종교도 실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500 몇 개라고 우리 최재형 목사 다음에 할 건데 그거는 근데 종교가 있어도 종교가 뭡니까? 인간이 공허하니까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종교가 더 극성을 부리잖아요. 공허하고 약하고 하니까 교회도 다 지금은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거의 뭐 장사꾼 아닙니까? 그 교회가 그나마 위안을 받는데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의 사상이 종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상이 그 철학, 우리는 그걸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로 국가의 사상으로, 국가의 종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사이비 종교나, 그런 장사꾼 교회가가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하면은. 정신의 중심이 기둥이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양체제가 장단점이 있는데 남한은 단점만 엄청나게 과잉화되어 있고 북한은 단점이 다소는 있지만은 북한 사회의 장점이 단점을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 이 남북한이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 양체제가 다 지배 이데올로기,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 주체 사상에 세뇌되어 가지고 비판력, 저항력이 상실되어 있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보다 남한이 더 심해요. 그 다음에 양측이 다 분단 구조를 악용해가 지배하고 세습하는. 이 북한은 이제 이 최고 통수권자 집안만 세습하지만 우리는 모든 부가 세습 체제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상속 제도를 통해 세습, 교회도 세습하지. 이 도대체 그게 남북한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갈통 같은 평화학자는 북한은 주체 사상에 미쳐 있고 남한은 돈에 미쳐 있다고 양쪽이 또 미쳐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서서 우리가 한반도를 넘어가 연해준 만주 몽골 등 경제 문화 공동체를 해가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철학 때문에 제가 이제 각국 헌법을 이 헌법에 이런 사상을 정해놓은 북한, 대만, 프랑스, 독일, 이태리, 핀란드, 쿠바 이게 거의 사회주의적인 걸 헌법에 정해놨어요. 근데 북유럽, 서유럽들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에도 그걸 헌법에 정해놓지는 않아도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독일도 사회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 말만 꺼내면 빨개로 그냥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득권 우익들이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까지 그 기득권화 돼가지고 우리나라만 그 기득권들이 만세 부르고 통치하기 좋은 데 없잖아요. 국민들이 워낙 잘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가 이 표상 어디쯤 있냐 하면은 남한은 악랄한 극단 시장 자유주의고 북한은 이제 요 국가 사회주의적인 거. 근데 더 이제 이 전체 공통체 위주로 가면은 공산주의, 아나키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북한하고 남한이 이제 좀 걸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북한을 이 통합 수렴하고 이 자본주의 전체를 포용하고 새로운 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가 생태공동체 민주주의라는 자연과 사람과 이 우주가 순환하는 이 철학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를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국가나 종교, 이 중세 시대는 종교가 이제 국가 위에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사회 시장을 장악했는데 이 20세기 자본주의 초기에 보면은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이 국가나 정치, 자연, 사회가 이제 잠식돼 가다가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다 잡아먹어버렸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그 자본이, 재벌이 정치를 다 장악했다고 한탄을 한 정도,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적어도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를 하면은 이 국가와 시장이 조화를 하는 중간 정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문화대국, 이 정신적으로 이끄는 나라면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데, 그게 이제 주변 사국도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미국도 지금 어제 보니까 790만, 800만 확진자고 하루에 6만, 유럽, 프랑스 하루에 3만 이래가지고 지금 정신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자본주의를 빵만하게 해서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어쨌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보고 이제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고 외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 보면 정말 그 어려운 일제시대도 굴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 속에는 이 엄청난 이 당군의 후손, 청손이라는 자부심이 깊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압제나 어떠한 그런 강박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아요. 어떤 폭력에도. 늘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 민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도 견뎌냈지. 그 6.25 그 참혹한 속에서도 일어섰지. 그 다음에 이 독재를 거치고 민주화를 달성했지. 그리고 IMF 그런 세계 금융 자본주의에 의해가 유발된 IMF도 어쨌든 견뎌냈죠. 그리고 어쨌든 몰아붙이기 했던 아니든 간에 뭐 고속 성장해가지고 외형적으로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잖아요. 부가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가 이 선진국 수준에 와 있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도 코로나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잘 견뎌내는, 그거는 곧 그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국민이라고 하면은 또 단어가 좀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우리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한민족이라는 거는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다. 심성들이. 그래서 위기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평소에는 이 너무 시달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사기꾼들이지만은 어떤 위기, 정말 어려운 사람 보면은 의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누가 어려움 처하면은 자기 목숨도 이 위태로움을 불구하고 뭐 사고 난 사람 구한다든가, 이번에 불 화재가 났을 때도 그런 여러 선행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유전자에는 정말 선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게 지도자인데 우리는 지도자가 썩어 빠져가 그 반대 일을 하니까 문제죠. 하여튼 미국도 지금 어려운 직면에 와 있고 하강 곡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자가 이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강대국이 됐던 건 루즈벨트 같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불행하고도 지금은 루즈벨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환경이 안 돼요. 미국이 완전히 막가파 사회가 돼가지고 트럼프 같은 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은 높지만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미국은 더 절망적인 사회가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미국은 재정적자, 이 무역적자, 이게 전부 다 세계 최고고 지금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해외 주둔 미군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철수해야지. 우리나라 미군부터 돈이나 달라고 떠들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 되고, 그나마 제가 좀 위안적인 건 이번에 이수혁 대사가 국감에서 하는 이야기가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어디에
우리가 더 치중해지냐 하니까 어느 한 군데에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국익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외교적인 문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되게 반갑던데 그게 서희의 그 고려 때 주체적인 외교 그러니까 그런 그 강력한 야만적인 군대가 말로서 설복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도 그러한 북한을 보고 배우면 돼요. 멀리 가 볼 필요 없이 북한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 당당함. 우리는 자기 이익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뭐 자기 승진에 문제가 될까 이따위 소리 지시는 하니까 당당한 공직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이 모양으로 돼 있고 중국 자체도 지금 이 급속한 자유시장 경제화하면서 제일 문제가 그것도 지역별, 계층별 불평등 그걸로 이제 거의 막 분리가 될 정도로 그런 게 심합니다.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중국은 그 건설, 과잉 건설 그 부풀려진 이런 경제가 돼가지고 또 고령화 심하고 이래서 이 중국도 상당한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부채, 불균형, 불평등. 예? 그래서 이 소수민족 외교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 말로는 세계 미국하고 싸워서 패권국이 되고자 하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패권국가 팍스 아메리카니즘 이런 거를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세계 정부를 논해야 되고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의 문제니까 지구의 문제고 우주를 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중국이 싸우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일본, 러시아는 뭐 더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주변 국가들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있다 이런 위기 속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주변 상황 대비 주변 상황 전체 합친 GDP 우리가 3.8% 군사비는 3.9% 인구는 3.7%에 불과하지만은 북한하고 합치면은 이게 배 이상 늘어날 거고 또 우리는 정신적으로 이 세계 국가들을 리드하고 이 세계적인 이슈를 우리가 제기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시민들이 깨어나고 지도자만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실 진단을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4차 산업을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대응하냐에 따라가 유토피아로도 갈 수 있고 또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심한 극단적인 이 불평등 사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그나마 노동자들이 일하고 사람이 일하는 게 많지만은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드니까 그걸 이제 기본 자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진 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더 급속도로 부가한 쪽에 몰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진 자들은 과학을 이용해서 유전공학,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눈, 심장 바꾸는데 100억이면 일반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몇 조 경의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 탄생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지금 인류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한 10년, 20년 내에 올 거예요. 지금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더욱이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 지금 크게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금 4차 AI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특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다 못 드리고 지금 이 산업사회는 이 초과 수요 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막 대량 생산이 이제 초점이고 그래서 생산성, 효율성이 가장 중요 가치였는데 이 4차 산업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과학기술 이 생산력의 발달로 생산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평등으로 인해가 수요가 없는 거예요. 소유 부족의 시대에 와 있는 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 평등에 분배하면 지금 세계 전부를 거의 뭐 많이 나눠버리면은 80억 인구가 다 해피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구 늘어나는 게 후진국들이 피임을 못해 그런데 그 부를 나눠주면 그 사람들도
공부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 애를 낳으라 해도 안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도 적절하게 한 70억, 50억 줄어들고 하면 지구가 해피한 다시 별이 될 건데 지금은 지구가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죠. 그것도 불평등하니까 있는 놈만 다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 짓이 생긴 건데 하여튼 산업사회는 근본 법제도가 자본주의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적 자체의 원칙, 이게 자본가가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절대의 원칙,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의 원칙, 이런 건데, 특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의 그 핵심이 이 소유권, 재산권에 있습니다. 이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에 의하면은 이 온 우주가 사실 하나거든요. 이 우리가 250억 년 전에 지구가 빅뱅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원자들이 모여서 막 우주 먼지가 있다가 우주적인 시간이 흐르면서 저기를 부딪히고 뭐 폭발도 일어나고 하면서 분자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생명체가 생기고 그 지구도 생겨나고 그 지구가 식어가 수분이 있고 해서 바다 속에 생명체가 생기고 이런 과정을 뭐 100년, 1000년이 아니고 몇 억 년 흐르면서 이 칼세겐의 코스모스에 보면은 코스모스의 뜻도 전 우주가 하나로 다 상관관계가 얽혀 있다는 뜻인데 그 칼세겐이 이 우주 자연은 그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진보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돌연변이라는 거는 이 우주적인 시간에 있다고 지금 인간이 그냥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원자 분자에서 이 고등 인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인계점이 있는 거예요. 뭐 한 100억 년 정도 흘렀는데 갑자기 단세포 아메바에서 갑자기 다리가 생긴 뭐가 생명하는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 돌연변이들 가운데서 또 자연 선택 그 중에서도 그런 온도 그런 먹이 있는데 더 적합한 자가 막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한 10억 년 흘렀는데 갑자기 또 막 더 고등동물이 생기고 또 식물이 생기고 이렇게